네, 오늘 공부할 것은요, 비타민 D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을 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 가지 논문이 많다 보니까 이걸 다 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재밌는 것 또는 이슈가 될 만한 것,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한번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Y축이 질병의 인시던스, 발병률을 얘기하고요. X축은 비타민 D 혈중 레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시면은 비타민 D 레벨이 나올 건데요. 그 레벨에 따라서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한 20 정도 나오셨다 하면은 쭉 따라 올라가시면은 결핵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시겠죠.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독감이 돈다 할 때는 적어도 35 이상은 넘어야지 독감의 유병률을 떨어뜨립니다. 그 정도로 독감을 막을 수 있는 면역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한 40이 넘어갈 때쯤 됐을 때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50 정도 됐을 때 제1형 당뇨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합니다. 췌장암, 신장암, 대장암, 유방암, 여기는 표시 안 됐지만 남자들의 전립선암까지 많이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70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이 도표 같은 경우는 좀 보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각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2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을 만들어라 그 얘기인데 굳이 이거 하나 예방하려고 2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보다 더 많은 중환병이 많으니까요. 여러 가지 암도 있죠. 여기 보면은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넌하스킨스 림포마, 림프암, 골절이라든지 어떤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한 평균 레벨이 40에서 6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정도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거보다는 높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평균이 US하고 캐네디안이 에버리지가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충 평균 잡으면 한 20에서 22 정도 되거든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적도지방에 가까운 분들의 평균이 한 46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질환이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레커멘드하는 혈중 레벨이 40에서 60 정도를 권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혈액 검사 하신 다음에 만약에 검사했더니 20이 나왔다. 그럼 20에서 내 목표치를 60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비타민 D를 하루에 10,000유니트씩 꼬박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레벨을 5,000을 잡고 싶다 하면은 최소한 8,000 정도는 꼭 드셔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현재 혈액 검사하면은 한 60에서 70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필요가 없다고 나오죠. 레벨을. 왜냐면 60이면 50이 넘어갔으니까 여기선 더 먹을 필요가 없게 나오죠. 근데도 저는 5,000유니트씩 매일 먹는데 그래도 달마다 검사하면은 어떤 달에는 확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올려줘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피부과를 방문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건선과 백반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논문인데요. 여기서 비틸리고라고 적혀져 있는 이게 백반인데요. 어떤 게 백반이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에 색깔이 이렇게 탈색이 됩니다. 원래 색깔이 브라운 컬러인데 하얗게 색소반이 다 사라진 거죠. 이렇게. 그리고 소리아시스라고 하는 게 이게 건선입니다. 건선 환자도 많이 주변에 많죠. 이렇게 하얗게 인설이 올라오고 온몸에 부스럼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면역의 교란,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치료하려고 재밌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비타민 D를 하이 데일리 도즈 비타민 D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줬냐면은 35,000 유니트를 줬습니다. 5,000 유니트짜리로 계산하자면은 7알 정도 먹은 거죠. 매일.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먹이었습니다. 꽤 오래 먹이셨죠. 그렇게 했을 때 재밌는 결과가 여기 보시면 9명한테 이 건선 환자 9명은 거의 모든 환자들이 다 임프루브 좋아졌다고 나오고 있고요. 백반 같은 경우는 16명 중에서 14명, 확률 되게 높죠. 16명 중에서 14명이 리피그멘테이션 됐다는 얘기니까 색소가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25%에서 75%까지 호전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효과적인 논문인데 보시면은 A하고 B가 같은 환자고요. C하고 D도 같은 환자입니다. A 같은 경우는 혈중 레벨이 비타민 D 레벨이 22였습니다. 혈중 레벨이 22였던 환자를 127까지 올렸습니다. 6개월 동안에. 그랬더니 이런 피부, A 같은 피부가 B 같은 피부가 됐습니다. 서양은 적상건선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조금 색깔이 다르죠. 붉게 보이죠. C 같은 환자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혈중 레벨이 5.6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환자를 103까지 올렸고요. 6개월 동안에. 그러고 났더니 많이 호전된 걸 볼 수 있죠. 백반 한번 보겠습니다.
예, A, B가 같은 환자고요. C, D도 같은 환자입니다. 일단 A, B부터 볼까요? 예, A 같은 환자는 50세 여성 환자였는데 혈중 레벨이 12.5밖에 안 됐었는데요. 92.4까지 올렸습니다. 6개월 동안에. 그랬더니 얼굴에 있는 백반이 많이 좋아졌죠. 밑에 CD 환자는 36세 여자 환자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12.0이었습니다. 혈중 레벨이 이걸 92.5까지 올렸습니다. 6개월 동안에.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은 흰색이 원래 피부 색깔이 아니고 요 브라운 컬러가 원래 피부 색깔입니다. 백반이 왔던 자리가 색소가 막 다시 생기고 있죠. 비타민 D만큼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호전되는 케이스를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면역의 문제 때문에 병원 가시면 대학병원이나 어디 가시더라도 대부분 스테로이드에 관련된 어떤 치료제나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면서 안정한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 쉬운 사이트인데요. PubMed라는 곳인데 여기다 비타민 D를 치시면은 제가 강의자료 만들 때 2013년도 정도 됐네요. 57,000건 정도가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났던 논문인데 지금 2018년도 한 5년 동안에 65,000건 가까이 증가됐죠. 거의 10,000건 이상이 지금 5년 동안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타민 D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검색해 보면은 연관된 질환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비타민 D가 여러 질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쉽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 아무래도 의학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이걸 풀어서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쉽게 만들려고 노력할 건데요. 그래도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좀 내용을 일반인들이 좀 더 알아듣기 편하게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비타민 D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기능을 하게 되고요. 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은 많이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양만큼 못 드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충분한 양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0유니트 하나씩 먹다가 감기가 왔다 또는 뭐 몸이 좀 안 좋다 이럴 때는 주무시기 전에 한 서너 알 정도 해서 한 15,000에서 한 35,000까지 한꺼번에 많이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병원 가기 전에 감기가 오거나 몸이 좀 안 좋을 때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더 많이 섭취해 주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 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